저는 3년 동안 저축만으로 7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저축률로는 70%네요. 반갑습니다. 모태 짠돌이 절야강입니다. 본격적으로 짠돌이 생활을 시작한 지 한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나름 소비왕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도 절야강 DNA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6,7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누구에게는 적은 돈일 수도 또 다른 이에게는 많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저희 월급은 중소에서 중견기업 수준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이제 제가 어떻게 저축만으로 돈을 모았는지 4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잠시만요. 가계부는 클리세로 생각할 수 있으니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지출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솔직히 가계부를 쓰는 게 베스트지만 너무나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출 흐름을 파악하지는 못해도 월 단위로 결산을 해야 합니다. 결산이 거창한 건 아니고요. 먼저 수입, 지출, 저축으로 구분을 하고 그중 지출을 세분화하고 총 자산이 얼마인지 파악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결산을 해야 할까요? 지출을 파악해서 소중한 돈이 어디에 많이 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습관성 소비가 눈에 띕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매주 야식 등이 해당되겠죠. 야광이에게도 습관성 소비가 있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매일 아침 편의점에서 식사 대용을 구매했어요. 주로 빵, 우유, 초콜릿이었고 출근 전 참새가 방앗간 들리듯 편의점에 갔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야 큰 소비는 아니지만 매일같이 편의점에 들러서 쓴 돈이 한 달이 되니 4만 원이 되었습니다. 식사 대용이니 돈을 쓸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티모이나 쿠팡을 이용하면 같은 물건도 3배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출근 전에 집에서 음식을 챙겼으면 소비는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본인의 소비 패턴을 파악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거나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결산이 중요한 이유는 목표에 제대로 도달하고 있는지 중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안에 5천만 원 모으기가 목표이면 이번 연도에는 얼마를 모아야 하는데 제대로 저축을 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할 수 있죠. 가계부를 쓰는 게 힘들다면 한 달 카드 내역으로 분석해 보셔도 됩니다. 지출 비중이 큰 곳을 알아야 하고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먹는 차 말고요. 자동차를 사면 돈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보통 취업하고 1년에서 2년 내에 차를 뽑습니다. 자동차가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빨라지거나 업무에 꼭 필요한 게 아닌데 셀프로 취업 선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차를 사면 절대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 가격만 생각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주유비, 주차비, 톨비, 타이어, 수리비 등 매달 발생 비용으로 환산하면 50만원입니다. 월급이 50만원 삭감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차의 편익이 클 거라고 보시나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잠자고 있는 비중이 95%라고 합니다. 우리는 단지 5%를 위해 몇천만원의 목돈과 매달 50만원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지출이 늘어나면 돈을 모으기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가 자동차가 있었다면 3년 동안 5천도 모으기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 전에 비왕이가 외제차 뽑았다는데 나도 지를까? 다른 친구들은 채널 하나씩 들고 다니던데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하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저축해서 종잣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할 거야. 지금은 그들이 잘 나간다 생각할 수 있지만 5년 뒤에는 나를 부러워할걸? 제가 3년 동안 6,700을 모아서 그 돈을 어디다가 썼을까요? 아파트 분양 계약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만약 남들이 부럽다고 그들을 따라했다면 청약 당첨이 되어도 계약금이 없어 포기를 했었겠죠. 남들과 비교를 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해지면 그 마음을 채우려고 불필요한 소비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하면 잠깐 행복하겠지만 카드값을 보면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남과 비교를 하면 결국 다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주변에 금수저 보면 진짜 부럽죠. 그런데 부러운 마음은 곧 나는 왜 금수저로 못 태어났을까?
나만 왜 이렇게 행운이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신세 한탄만 하며 불행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그들이 되기 위해 액션을 취해야죠. 저는 10년 내로 잠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자 사고 싶은 거 참아가며 절약하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계시나요? 이 방법은 사회초년생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보통 사회초년생은 월급을 받으면 보상심리로 흥청망청 쓰게 되거든요. 하지만 목표한 금액을 선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한다면 소비 컨트롤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소비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데 그렇게 하면 통장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저는 월급을 받으면 60%는 바로 저축했고요. 보너스가 나오면 다른 데 쓰지 않고 저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이 재밌냐? 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 쓰는 재미 못지않게 돈 모으는 재미가 있습니다. 돈 쓰는 재미는 잠시뿐이지만 돈 모으는 재미는 지속됩니다. 그리고 저는 신용카드를 잘 활용 안 했습니다. 지금은 복지 포인트 사용하는 카드 말고 다 해지했어요. 신용카드는 강제저축을 하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돈이 바로 인출되는 게 아니니 소비 감각이 무뎌지고 카드 결제일만 되면 고리꼬기가 되는 거죠. 신용카드가 혜택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신용카드 혜택도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달이면 아까워서라도 창조 소비를 하게 되죠. 진짜 소비 악순환이고 신용카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납득이 안 된다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카드 회사가 왜 그런 혜택을 줄까요? 카드 사는 고객 DB에 대한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프로모션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 사기업이 손해를 봐서 고객들에게 혜택을 퍼줄까요? 이상 제가 3년 동안 7천을 모은 4가지 방법에 대해 아낌없이 잘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절약을 시작하는 분, 목돈이 필요한 분은 4가지 방법 말고도 하나 더 명심할 게 있습니다. 무조건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절약을 하면 짠태기가 오게 되는데 그 시기를 이기려면 동기부여가 필요하거든요. 훌륭한 마라토너에게는 좋은 런닝메이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의 런닝메이트가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짠태기를 즐겁게 이겨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는 결혼하는데 돈이 꼭 필요할까? 라는 주제로 제가 들었던 결혼 비용을 속 시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